예,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김충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청년 희망 Y스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것, 즉 회사를 만드는 것 또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내 법상에서는 즉 중소기업 지원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관점에서 창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나의 업을 발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즉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창업 아이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들, 즉 사업 자금과 각종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즉 창업가와 창업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창업의 3요소로 창업 아이템, 자본, 창업가 이 세 가지를 창업의 3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창업 지원과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창업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또 실패율 또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또 조직 관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창업률에 비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태원이노베이션을 창업한 박재범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에스멜린을 설립한 신하영 학생들이 대표적인 창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간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바로 스마트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버 또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도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거나 또는 참신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니즈와 불만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불만 또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는 없을까? 조금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강연 촬영하게 되면 평소 같으면 넥타이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에 넥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덥겠죠. 자, 덥지 않으면서도 넥타이를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침에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고민 속에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아니면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띵킹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생각을 설계하기 또는 사고를 설계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디자인 띵킹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단계 바로 공감인데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 의견 또는 생각을 알아야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감을 잘 하는 것이 좋은데 저 역시 사실 공감력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늘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이겠죠. 공감의 핵심은 바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특별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당사자들의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면 하나의 공통적인 이슈, 즉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공감 이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그리고 아이디어 구상하기,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즉 5단계입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는 문제 정의하기고요. 세 번째는 이 공감과 문제를 정의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프로토타이핑은 시제품 제작하기라고 하는데요. 즉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한번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테스트인데요. 이 구현된 제품을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창업 육성 사업이 있어서 좋은 아이템과 실현 가능성만 있으면 많은 자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전 판매를 통한 자본금의 확보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 투자 등과 같은 자본 조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창업 자금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에릭 리스는 창업이란 것, 즉 스타트업은 하나의 실험을 위한 임시 조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또는 모든 자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부의 자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창업자의 열정과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고객이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 확보를 통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끝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보았듯이 창업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창업을 착수한 후부터 바로 진짜 창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했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영업을 하고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어떻게 보면 어렵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나의 사업 아이템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타진해 보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사업 계획서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보았던 방학 계획서와 비슷합니다. 즉 시간대별 또는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적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지만 창업자들도 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서와 방학계획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방학계획서는 나 혼자 보면 되는 것이지만 사업계획서는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즉 여기에는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즉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고 또는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회사 설립이 필요한데요. 회사 설립을 할 때는 창업자들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창업 시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또는 출자 형태를 법인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과 같은 개인 기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공단에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그리고 간략하게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창업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창업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창업의 준비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남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현하고 그러한 의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창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앞서 창업에 대한 정의 내리면서 창업이라는 것은 아이템을 발판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업을 발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와 조직에 대한 비전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즉 조직의 생리를 알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좋은 창업 또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희망 Y스타 프로젝트 창업 아이디어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